나이키, 스타벅스, 베르사체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들은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로고를 만든 기업입니다. 수천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현대 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리스 신화 속의 신들과 그들을 이용한 기업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로고의 목적은 소비자들에게 기업의 아이덴티티를 각인시키고 홍보 효과를 높이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본 순간부터 임팩트를 남길 만큼 강렬한 이미지를 가져야겠죠. 로고가 평범하거나 불쾌한 쪽으로 각인된다면 기업이 갖게 되는 이미지 손상은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이처럼 기업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로고에 왜 그리스 로마의 신들이 많이 사용된 것일까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이용한 로고를 사용한 기업 중 가장 유명한 기업은 나이키입니다. 나이키의 성공엔 로고도 한몫했다는 소리가 있을 정도로 나이키의 수우시가 갖고 있는 상징성은 대단합니다. 이 로고 자체만으로 260억 달러의 브랜드 가치를 갖고 있다고 하죠. 한쪽으로 치우친 V와 비슷한 이 로고는 승리의 여신 니케의 영혼과 날개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사모트라케의 동상 니케를 왼쪽으로 눕히면 나이키의 로고와 비슷한 모양이 되는데요. 실제로 이 동상은 나이키 로고를 만드는데 큰 영감을 주었다고 합니다. 니케는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조국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42.195km를 달린 그리스 병사가 기도를 드린 대상으로 유명합니다. 나이키의 로고는 1971년 포틀랜드 주립대의 그래픽 디자인 전공대 학원생 캐롤린 데이비슨이 시간당 $2를 받으며 17시간 30분을 작업해 만든 결과물입니다. 이 역사적인 로고는 $35로 탄생했습니다. 데이비슨이 디자인한 로고를 보고 경영진들은 엄청 마음에 들진 않지만 볼수록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죠. 정작 데이비스는 로고를 수정하고 싶었지만 마감 기한 때문에 작업을 하지 못하고 현재의 로고가 탄생했습니다. 나이키는 1983년 데이비슨에게 나이키 로고 모양의 다이아몬드가 박힌 금반지와 나이키 주식 500주를 선물했다고 합니다. 데이비스는 한동안 나이키에서 일을 하다가 2000년에 은퇴했다고 하죠. 나이키의 로고는 자잘한 변경은 있었지만 큰 틀에서의 변화는 없습니다.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변함없이 같은 모양의 로고를 쓰고 있는 것이죠. 현재 나이키 스우시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로고가 되었고 1988년부터 사용한 슬로건인 저스트 두 잇과 함께 나이키를 대표하는 얼굴이 되었습니다. 스포츠웨어 브랜드로서 승리를 상징하는 것은 모든 장르를 아우르는 브랜딩으로 나이키는 자연스럽게 승리의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고 이는 기업 전체를 관통하였습니다. 스포츠웨어 브랜드로서 이보다 좋은 이미지는 없겠죠. 스타벅스의 로고는 바다의 신 세이렌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1971년 미국 시애틀에서 시작된 스타벅스는 소설 모비딕의 1등 항해사의 이름에서 유래했습니다. 오리지널 로고에는 세이렌이 다리를 벌린 모양이 담겨 있는데 이는 시애틀의 스타벅스 1호점에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세이렌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름다운 인간 여성의 얼굴에 독수리의 몸을 가진 동물입니다. 선박이 다가오면 아름다운 노랫소리로 선원을 유혹하고 바다에 뛰어드는 충동을 느끼게 하여 죽게 만드는 힘을 가졌다고 하죠. 이처럼 사람들이 홀려서 스타벅스에 자주 오게 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 제작된 스타벅스 로고 속 세이렌은 가슴이 드러나 선정적이라는 비난 때문에 1987년 변하게 되는데요. 이때 스타벅스의 상징색인 녹색이 등장하였습니다. 1992년은 스타벅스가 상장하던 해로 세이렌이 다리를 벌린 모습이 다국적 기업 이미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세이렌의 얼굴 크기를 더욱 확대하고 상체 일부만 드러나게 수정했다고 합니다. 선명하게 보이던 꼬리는 약간의 흔적만 보이게 디자인했다고 하네요. 로고가 점차 변하면서 세이렌의 얼굴이 커지자 우스갯소리로 나중엔 세이렌의 얼굴만 남을 것이라는 말도 있었죠. 2011년에 도입된 로고에는 스타벅스와 커피라는 단어가 사라졌는데요. 이는 스타벅스가 커피 이외의 사업 분야에 진출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죠. 여담이지만 스타벅스 로고 속 세이렌의 양쪽에 있는 것은 기둥이 아니라 세이렌의 다리입니다. 명품 브랜드 베르사체의 로고는 그리스 신화 속 아테나 여신의 저주를 받은 메두사입니다. 베르사체는 왜 저주받은 메두사를 로고로 썼을까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메두사는 매우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아름다움에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첫눈에 반했고 둘은 사랑을 나누던 중 아테나 여신에게 들키고 맙니다. 메두사는 아테나의 저주를 받아 흉측한 괴물로 변하고 특히 아름다웠던 머리카락은 뱀의 형상으로 변했습니다. 이렇게 괴물이 돼버린 메두사와 눈이 마주치는 사람들은 피가 얼어붙어 돌로 변하는 저주까지 받게 되는데요. 아테네의 명령으로 영웅 페르세우스가 메두사의 목을 단칼에 잘라 죽게 하고 아테네는 메두사의 얼굴을 자신의 방패인 아이기스에 붙입니다. 메두사의 목이 잘렸어도 눈이 마주치면 돌로 변해버리는 저주는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기스는 무적의 방패가 됩니다. 메두사가 베르사체의 로고인 이유는 베르사체의 제품을 보면 눈을 뗄 수 없을 정도의 강렬함으로 사람들을 돌처럼 만든다는 의미와 베르사체의 제품을 보고 첫눈에 사랑에 빠지게 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고도 하네요.
혹자는 메두사의 머리가 아이기스에 붙여져 있는 것에 차가 나요. 메두사의 머리를 이용한 베르사체의 로고가 브랜드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기업들은 왜 회사의 로고에 그리스 신화를 사용할까요? 그리스 신화는 고대 그리스인들이 1000년 이상의 세월에 걸쳐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리스 신화는 서양 문명의 역사, 문화, 건축 등에서 발자취를 남겼죠. 그리스 신화는 가장 원초적인 욕망과 공포, 희망을 신과 영웅들을 주인공으로 하여 펼쳐 보입니다. 신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결국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신화들을 보면서 인류는 지혜를 얻고 그것은 문화가 됩니다. 오이디푸스는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프로이드는 인간의 근본적인 욕망을 설명하기 위해 그리스 신화의 오이디푸스를 예로 들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금기시되는 주제들도 신화라는 테두리 안에서 보다 편하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죠. 이처럼 그리스 신화에 녹아있는 인간의 다양한 역사와 문화를 기업에 녹여내면서 자연스럽게 기업이 지향하는 바를 전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미 대중들에게 친근한 그리스 신화를 사용함으로써 친밀감을 높이고 인간과는 다른 신이라는 매개체를 이용함으로써 특별한 이미지도 함께 전달할 수 있죠. 기업들은 이런 그리스 신화의 특성을 이용하여 대중들과 소통하고 기업이 추구하는 이미지와 제품을 대중들의 머릿속에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그리스 신화가 인간의 삶을 이야기한 것이기에 가능한 것이겠죠. 그리스 신화의 사용은 기업이 인간이 가장 원초적으로 욕망하는 것을 파고들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